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20쪽을 하겠습니다. 대기만성. 대기만성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기만성. 사람이 너무 허덕여요. 우리는 너무 허덕여. 조급증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기질이 그래요. 정말 조급증 좀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너무 사람이 소홀히 적은 이익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집착을 해요. 적은 이익에. 그리고 빨리 성공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한테 많아서 이 부분 대기만성은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적절한 하나의 가르침인 것 같아서 이거는 이게 집어넣습니다. 초나라 장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 진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나라, 초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렇게 진나라를 빼놓고 6국이 있어요. 그리고 진나라까지 합치면 7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초나라가 대단히 강한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나라인데, 초나라가 소위 말하면은 그 6국 중에서 행세하지 못하다가 이 장왕이라는 임금 하나를 딱 만남으로써 초나라가 6국 중에 최고로 강한 나라가 됩니다. 초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별 볼 일이 없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대국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교훈이 되는 부분입니다. 교훈이 되는 부분이고, 초나라는 그러면서도 가장 6국 중에 뭐가 제일 아주 뛰어났던 나라냐, 6국 중에서 사치가 가장 뛰어났던 나라고요. 사치가 뛰어난 나라고, 또 미인이 가장 또 많은 나라고, 아주 몇 가지가 있어요. 초나라 그러면은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초나라가 아주 그냥 근근히 나라가 유지돼 나가고 있다가 장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딱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장왕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초나라 장왕이 이정 3년에 정치를 맡은 지가 3년 만에, 이거 임할 이자니까 임했다 하는 것은 임금에 임했다, 임금이 된 지 3년 만에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거를 이렇게 그냥 말로만 듣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조금 이렇게 이게 보면은 이정 3년 그러면 이 이자가 임할 이자니까 임한다 하면은 맡았다 하는 말이 되는구나. 이정 3년, 이렇게 3년 동안에 무영발하고, 영을 바란 일이 없어요. 명령을 바란 일이 없습니다. 초나라 장왕이요, 3년 동안 이 3년 동안을 무엇을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라, 지시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일도 지시를 안 합니다. 명령이 법령을 발하질 않아요. 무영발하고, 영발이 없었습니다. 무정의야언을, 정무를 본 일이 없어요. 임금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신하들 모아놓고 보고 듣고 이렇게 이게 지시하고 해줘야 되는데 3년 동안을 아무 정무를 보질 않습니다.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무엇만 했다고 보면 딱 좋으냐, 3년간 잠만 자는 거예요. 잠만 자. 그래도 누웠다 일어났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사마가 의자라가, 우사마는 이게 군사를 담당하는 신하인데요. 군무를 담당하는 신하 우사마가 3년 만에 이제 화가 났습니다.
야, 해도 너무한다, 임금이. 예, 빠지고, 법령을 한번 이게 명령을 발한 일이 있느냐, 정무에 한번 간여를 한 일이 있느냐, 그냥, 그러니, 이게 의자라고 하는 것은 임금 자리 옆에서 임금을 보좌하다가, 이 말입니다, 지금. 의좌하다가, 임금을 보좌하다가. 이 여왕, 은활, 왕으로 더불어 수수께끼를 합니다. 이게 스물은자가 수수께끼 한다는 은자입니다. 수수께끼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는 한문으로 수수께끼, 스물은자가 수수께끼 한다. 한다 그러면 수수께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사마가 왜 수수께끼를 하느냐 그러면 임금에게 임금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질 못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법이 임금에게는 신하가 뭘 건의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임금님 저랑 같이 수수께끼 해요. 수수께끼 한번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말하기를 좋은데 여기 새가 한 마리가 지금 있습니다. 유조. 있을 유자 세조자니까 새가 있습니다. 한 마리. 유조인데 지 남방지 부하여 남쪽 어덕구에 딱 멈춰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새가. 남쪽 어덕구에 딱 앉혀 있으면서 3년 불시하여 3년 동안을 날개를 한 번도 안 펴요. 어덕구에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지금 새가. 그러니까는 임금이 그냥 자기한테 말한 소리인지 금방 알아채지요, 지금. 이거 임금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3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3년 불시입니다, 지금. 날개짓을 안 해요. 그러면서 불명 그래요.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안 해. 그러니까는 이게 날지도 않는다는 것은 임금 오면 백성들 이렇게 살피러 다녀야 되잖아요. 안 해요. 또 울지도 안 해. 너는 이렇게 하고 저건 무엇은 어떻게 하고 법을 지시하지도 안 해. 울지도 아니하고 무견무성하니 무견히 딱 침묵을 하면서 아무 소리가 없으니 소리를 4번이나 했어. 3년 동안 이놈 임금이 3년 동안 말소리 한번 4번이 없단 말이에요. 차이하면 이 새는 이름이 무슨 새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자, 임금을 보고 이거 이렇게 생겼으니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임금한테 그러면 큰일 나니까 이런 새를 무슨 새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말을 합니다. 3년 불씨는 3년 동안 날개를 펴지 않은 것은 장우익이요. 장차 날개를 폈다 하면은 크게 펴려고 3년 동안 날개짓을 한 번도 안 한 것이고 긴 장자가 크게 해요. 길게 펴려고. 우익 기두자잖아요. 날개익자. 긴 날개를 폈다 그러면 한번 그냥 크게 펼칠 것이고 불명은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은 것은 장이 관민칙이니 장차 백성들이 삶을 살피기 위해서다. 민칙했죠, 지금. 이 곧 직자인데 법칙 칙자로 읽습니다. 그럼 법칙은 생활 방칙, 이런 거예요. 생활 수칙. 백성들 사는 모습을 보느라고 지금 날갯짓도 하고 이게 울 수가 없어요.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거 살피기 바빠서. 그렇기 때문에 수무비나 비록 날지는 않았지만은 비필 충천이요. 날았다 하면은 반드시 하늘 끝까지 날을 것이고 이렇게 이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날았다 그러면 하늘 끝까지 날을 것이고 수무명이나 비록 한 번도 울지 않았지만은
경필경인이란 한번 울었다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어 주려고 지금 그런다. 자, 석지아라. 너는 쉬어라. 이 석자가 풀 석자거든요. 너는 푹 쉬어라. 임금 어쩐가 살피지 말고 너는 좀 푹 쉬고 있어 지금. 예? 쉬어라. 불곡이 지지인이라. 불곡이 그것을 나는 안다. 불곡은 임금 자신을 불곡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국은 제일 많이 자기를 부르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짐이라는 말 알죠? 짐이라고 그럽니다. 또 과인이라고 그럽니다. 또 불곡 이럽니다. 그러면 이 불곡이라고 하는 말이 임금에게 쓰는 말 중에서 제일 겸손한 말이 불곡입니다. 불곡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런 말 알죠? 천불생 무명지처요. 하늘은 이름 없는 풀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질 않고 또 그 불생 무록지인이라 녹이 없는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늘은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그 사람이 먹고 살 것은 주고 태어나라고 태어나게 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녹이 없는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않아. 그런데 이게 불곡 그러면요. 녹곡자입니다. 녹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곡이에요. 녹 없는 사람은 거지 중에 상거지예요. 임금이 본인을 칭하기를 불곡이라고 그래요. 녹 없는 사람. 녹 없는 사람은 뭡니까? 가장 거지예요. 큰 거지요. 자기를 그렇게 해요. 과인 그러면 뭐예요? 과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허물 같자. 허물 많은 사람. 저 허물 많은 아무개입니다. 요게 하나가 있고 한쪽으로는 과인은 또 뭐냐? 호랩이 과부하죠. 네, 과숙돼 가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무자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 무자 또 부모가 없는 것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모 없는 것, 자식 없는 것. 그 다음에 뭐가 또 불쌍한 사람이냐? 짝이 없는 것. 이게 세 가지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모 없는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는 안 썼잖아요, 지금. 자식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짝 없는 사람을 제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짝 없는 사람. 그래서 과인 그래. 예, 과인. 그 다음에 짐 그러죠. 짐은 또 뭐냐 그러면은 나라고 표현하는 말이 수없이 많아요. 내가 나 자를 쓰기도 하고 나 옷 자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나라고 하는데 가장 겸손한 글자가 짐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말로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이럴 때에 짐자를 써요. 임금이라고 하면은 제가 제 생각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위가 가장 지위가 가장 높은 사람은 자기를 칭할 때에 가장 낮은 것을 칭한다. 이것이 중국 사고방식이에요. 자기 위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지요. 그렇게 될 때에는 가장 낮은 호칭을 자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임이 이럽니다. 그래 이제 그러는데 이거 불곡 그러면은 녹이 없는 사람이니까 정말로 남이 갖다 줘야만 얻어먹고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 불곡이요. 불곡이라고 불곡이 지지인이라. 그런 내가 지금 3년 동안 여기다 지지한 것은 3년 동안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인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았어 이 사람아. 거기에 더 보태려면은 딱 일어나서 내가 일을 하려고 딱 하는 데 가서 네가 딱 말을 하네. 요런 격이야 지금. 예? 다 이제 딱 이제 알고 내가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예? 마음 먹고 있는데 자석이 딱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뭐라고 쓰냐면 석지하라. 이 자자는 아들 자자잖아요. 아들 자자인데 그대, 자네
이럴 때에 이 자자를 쓰거든요. 너는 그만둬라. 예, 그만둬라. 예, 놔라. 이렇게 석지하라 해놓고 나는 이미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알았다. 알았느니라. 그리고는 반년 동안 처하다가 내자 청정하니 이에 스스로 청자가 앞에 이게 청자는 들을 청자잖아요. 이렇게 청자는 맡을 임자, 임무를 한다는 임자와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사를 맡았다가 돼요. 여기서 청정 그러면 이 정자는 정사가 되죠. 정사를 내가 맡았다. 정치하는 일, 정무 그래도 알아듣죠? 정치하는 사람이 정무 본다 하잖아요. 이 정무를 맡았습니다, 지금. 맡았는데, 이걸 잘 보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 정무를 맡았습니다. 소패자 10이요. 폐지시킨 것이 10가지고, 3년 동안 잠을 자고 누워서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옳을까 생각하다가 눈 딱 뜨고 보니까 폐지시켜야 될 법이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것 폐지, 이것도 폐지, 이것도 폐지. 그걸 안 해도 될 것을 10개씩이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게 임금이 돼가지고 백성을 정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과중하게 명령하고 있는가, 뭘 과중하게 부려먹고 있는가, 이걸 관찰한 거예요, 이 임금이. 그러니까 딱 소패예요. 예, 없앤 것이 10가지입니다. 10가지를 쫙 없애버려요. 그러니까는, 예, 안 해도 될 일들 시킨 것은 전부 없앴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래 놓고 나니까 소기자가 10이요. 또 새로 생긴 것이, 새로 만든 것이 9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보다 10개 내버리고 9가지를 새로 합니다. 새로 하는데, 전체를 보니까 3년씩이나 가만히 내비뒀다가 새로 바꾸는 것에서는 굉장히 양이 적은 거죠. 따져놓고 보면 몇 개 안 되잖아요. 예. 그래, 새로 시작한 것은 9가지가 되었다. 주 대신 5요. 대신을 벌을 준 사람은 5명이에요. 3년간 이렇게 관찰을 하고 나니까 벌을 줄 사람을 딱 봤어요. 벌 줄 사람을 보니까 도저히 고쳐도 고쳐지지 않을 사람을 가려낸 거예요, 이 사람이. 벌을 줄 사람, 고쳐서 쓸 사람은 그냥 고쳐 쓰면 돼요. 근데 아무리 해도 고쳐도 안 고칠 사람 있잖아요. 요걸 딱 벌을 주고 보니까 5명이에요, 5명. 예. 그리고 봉처사가 6, 처사를 받들 봉자, 받든 사람은 6명이었다. 여기서 또 기가 막힌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임명하는데 받들 봉자를 쓴다는 점이에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가 천만의 말씀 얼마나 퇴보하고 있는지 말도 못해요. 임명 대통령이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사람을 받들어 모신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을 요즘 말로 말하면은 새로 발탁한 사람이죠. 새로 발탁한 사람을 발탁했다고는 안 쓰고 받들 봉자를 쓴다니까요. 예, 받들어 모시면서 발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6명입니다. 예, 6명을 발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접속사 말리을 이자가 있으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가 이 말리자의 뜻입니다. 방 대체한데 나라가 크게 다스려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니까는 보세요. 없앤 건 10가지고
새로 일으킨 것은 9가지고 벌 준 사람은 5명이고 5명 벌 줬으니까 사람 또 다시 그 자리 발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명 발탁을 하면 되는데 1명을 더 했네요. 그리고 1명을 더 한 것은 1명 일 더 할 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래서 6명을 딱 발탁을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더니 방대치, 나라가 크게 다스려진다. 근데 왜 이렇게 이 다스리는 사람이 적으냐? 나라 다스리는 사람이 많으면요,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 대신들이, 이게 관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주는 녹봉들이 굉장히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 받아가지고 녹봉 주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주기 때문에 이걸 반으로 쫙 줄여버리면은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어 버려요.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리는 임금들은 사람을 많이 안 써요. 사람을 많이 안 쓰고.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안 쓰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나라가 적은 정부가 돼요. 나라가 적어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세금 조금만 받아도 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세금 받으면은 나라가 텅텅 비어서 안 되겠다 그러죠. 나중에 보면요, 적게 세금 거둔 나라면 최고 부국강병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는요, 세금 적게 걷는 나라로 전부 이사가 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금 많이 걷어서 처음에 거둘 때에는 막 창고가 쌓아서 넘쳤는데 몇 년 지내고 보니까는 세금 낼 사람이 있어야 세금을 걷지요. 그런데 세금을 조금 걷은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계속 사람들이 밀려드니까 적게 받아도 나라 창고가 막 점점 쌓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부국강병하는 가장 큰 요체는 세금 적게 받는 거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엄청나게 이제 크게 다스려져, 대치가 됐어요. 크게 다스려졌어요. 크게 다스렸다 이 말은 잘 다스려졌다. 이걸 큰 대자를 썼습니다. 크게 다스려졌다. 그런데 봉병 주재하야, 병사를 일으켰다도 이것도요, 봉병 대신에 기병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때를 어느 시대라고 하냐면 선진시대라고 그럽니다. 선진시, 중국은 역사를요, 진나라를 중심해서 진나라 이전의 역사, 진나라 이후 역사 그래요. 그래 선진시대 그러면 진나라 이전 시대예요. 아직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 전이에요. 선진시대에는 사고방식이 기병을 봉병이에요. 병사들을 받듭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기를 받들잖아요, 전부 다. 지금, 그래서 병사를 받들고서 주제하야 제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 제나라가 어떤 나라냐? 제나라가요, 여러분 강태공이 아시죠? 강태공이가 세운 나라입니다. 강태공이가 세운 지 500년 만이에요. 이때가 강태공이가 세운 지 500년. 우리나라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태공이 꿈에 많이 젖어 있어요. 강태공이 위수에 가서 고든 낚시질 해가지고, 천하에 도가 없으니까 강태공이는 낚시질만 해. 8년간 낚시질만 했잖아요. 그건 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서 얼마나 멋있냐. 그러다가 강태공이가 한 일을 쭉 살펴보니까 강태공이를 가장 우리가 미워해야 될 사람이 강태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5천 년 역사에서 조선 땅을, 조선 땅, 우리나라 조선 땅을 중국에서 뺏어간 사람이 강태공이에요. 강태공이가 뺏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줄 모르고 그냥 우리는 강태공이 얘기만 나오면 박수치고 기가 막힌 소리 막 그냥 뭐 강태공이 꿈에 있거든요. 우리나라 조선 땅을 뺏어가 버린 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강태공이 화가 나서 강태공이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두 사람이 세웁니다. 강태공이가 하나를 세운 것은 제나라, 하나는 주공이가 나라를 세웠는데 주공이가 나라를 세운 나라는 노나라입니다. 노나라. 그래서 노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가면은 여러분 중국을 무시하면 안 돼요. 노나라에 가면은 지금도 자동차 번호판이 노나라 노자를 붙여요. 노 몇 번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노나라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된 나라입니다. 노나라가 아니라 3000년 전에 2500년 전까지 노나라예요. 그런데 노나라는 누가 세우냐? 문왕의 아들이 세워요. 문왕. 주역을 만든 문왕의 아들이 노나라를 세웁니다. 그 노나라의 주공과 가장 친한 사람이 강태공입니다. 근데 친한 강태공은 제나라를 세웁니다. 여기 제나라 지금 나오네요. 제나라를 세우는데 제나라를 세운 강태공은 건국 이름이 부국강병입니다. 부국강병. 그래서 제나라가 노나라, 지금 진나라가 천하가 통일되기 이전까지는 제나라가 최고 대장이에요. 제나라가 대장이에요. 부국강병. 완전 건국 이념이 부국강병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있는 부국강병을 기치로 내세워진 역사가 있는 제나라가 초나라 장왕 3년간 잠잔 사람한테 망해버려요. 3년간 잠잔 사람이 이 세상을 얼마만큼 관찰을 했길래 그 강한 제나라를 딱 이기냐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나라를 주에서 이 벌줄 주자는 이게 완전히 임금을 폐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임금을 없앴어요. 없애가지고 폐지 서주하고, 이게 서주 땅이 어디냐면 지금 산동성입니다. 산동성이 제나라 땅이거든요. 제나라 산동성. 예. 그 산동성 안에 제나라 노나라가, 지금은 노나라도 산동성 속에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안에 제나라 노나라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주에서 산동성에서 제나라를 딱 격퇴시켰습니다. 지금. 그리고 승, 진어, 하옹하고 진나라를 항아강, 또 형옹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지금 옹자 하나가 옹 땅, 항아와 옹 땅에서 진나라를 격퇴를 시킵니다. 이기고 합, 제우어, 송하야, 제우들을 송나라에다가 합병을 시킵니다. 송나라로 딱. 그러니까는 이게 6국에서 3국을 완전히 딱 하나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수패 천하하다. 드디어 천하를 패권을 잡았다. 천하에 아주 가장 패주가 됩니다. 패권자가 됩니다.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이 얼마나 후대에 이 초나라 장왕은 역사적으로 중국 모든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데 가장 배우는 사람이 초나라 장왕입니다. 중국의 후대 중국 임금들은 초나라 장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하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따라하는 것도 자기가 다
이렇게 분심을 발휘해가지고 딱 깨달았을 때가 자기 것이지 남이 했던 거 깨달음 없이 따라만 가면은 성공되는 거 아니요. 따라가는 것이지. 그럼 따라가는 것은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천하의 패권을 딱 주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말로 한번 제대로 사고를 한번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상관없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 국민들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 이런 큰 시각을 우리 국민들이 갖기 시작하면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 마음가짐이 다 달라집니다. 아기 때 나라에 대한 꿈이 있게 되면은 애들이 빗나가질 않아요. 근데 아기 때 나라에 대한 꿈이 없어. 지금 우리나라 애들이 나라에 대한 꿈이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 대한 꿈을 갖게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고전을 열심히 좀 공부를 하고, 이 고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 이제 제안할 것이, 누가 고전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냐? 일반적인 사람들도 물론 해야 되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고전 읽기에 나서줘야 돼요. 성공했으면은, 자, 여기 꼭대기 산을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간 사람은 어디로 해야 돼요? 내려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안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요. 안 내려가는 길은 공부뿐입니다. 안 내려가는 길을. 안 내려가고 여기서 이렇게 향상을 해야죠. 여기까지 다 올라간 뒤에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올라가면은 우리나라는 성공한 사람이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내려갔다 그러면 감옥으로 가고, 내려갔다 그러면은 저 밑으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내려가면 전화를 해서 더 한 단계 올라가자. 이게 향상일로예요. 여기서 향상일로. 어때요? 한 단계 더 올라가고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장왕은 불이소선이라, 천하의 장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은 선을 하질 않았어요. 선행도 적은 선이 있어. 옛날에 저기에서 보면 말이죠, 장군이 말이죠, 병사가 등창을 앓으니까 가서 막 등창을 핥아주고 이러니까 병사가 감격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등창까지 알아가지고 아픈 데다가 감격해가지고 나가니까 살아요? 다 죽지. 감격을 주거든요. 요런 거는 소선이에요. 적은 선. 남기 등찌개, 이게 병사 등창 빨아주는 건.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가 항우도 그런 사람입니다. 항우가요, 학문에도 뛰어나고, 항우는, 여러분들 항우 장사 다 알죠? 기운도 제일이고, 항우처럼, 이게 항우 한 사람이 싸우는데 최소한으로 5-6명이 합세하지 않으면 항우하고 대적이 안 되는 그런 명장이요. 그런데 왜 항우가 실패했느냐? 소선, 적은 것을, 소탐을 못 버렸어요. 소탐. 어떻게 못 버렸느냐 보실래요? 항우가 선동도 잘해요. 이번에 이 전쟁에 가서 이기고 오는 사람에게 그 땅을 주겠다 하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기고만 오면 그 땅 준다고 하니까 길을 쓰고 가서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우죠? 이겼네요. 이기고 오니까 항우가 임명장을 다 끊었습니다. 임명장. 그 나라 이제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임명장을 끊어놓고는 출라니까 아까워. 그래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녀요. 놓고 다니다가 임명장이 주머니에서 뭉그러져 없어져 버려. 그래 결국은 목숨 바쳐서 싸워서 이겨놓은 사람은 임명장을 못 받고 만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전쟁을 하려니까 또 이거 한번 준다 또 약속을 하니까 이제 이번에는 주겠지. 그리고 또 나서서 죽도록 싸워서 이기고 오니까 안 줘.
안 주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 이기고 오면 주겠다. 그러니까 나서겠어요? 안 나서겠어요? 하나도 안 나서버리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게 소선이요. 소선. 소탐. 우리는 정말로 큰 것을 가지려면은 큰 것을 다 줘버려야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장왕은 적은 선을 하지 않았고 고로 유대명이요. 그 때문에 큰 이름을 얻을 수가 있었고 부조현시라. 부조 이게 벼룩조자인데요. 이 일직조자입니다. 미리 현시라는 건 뭐냐면 자랑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자기를 한 번도 자랑해 본 일이 없다고요. 고로 유대공이라. 그 때문에 조왕은 초왕은 큰 공이 있었다. 고로왈. 그래서 말하기를 원가 도덕경에서 대기만성이요 대음희성이라 하니라. 이 두 개가 다 노자 도덕경에 있는 말입니다. 큰 그릇은 늦게 완성이 되고 늦게 완성된다는 말 우리 대기만성 다 알죠? 대음희성이라. 큰 말은 정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대음은 희성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눈을 뜨고 정말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는지를 이렇게 한비자가 노자 도덕경에 있는 대기만성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놓고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말하면 대기만성에 대한 주석이에요. 지금 주석을 이렇게 쓰는 사람은 한비자뿐이에요. 이렇게 근사하게 주석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한비자의 이 주석서를 한번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한비자의 한비자 해노, 한비자의 유노 이거 자체를 전부 현토해 가지고 토 달아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만 여기 발췌해서 이번에 공부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